도시의 첫 인상은 꼭 맞춘 치파오를 차려입은 여인처럼 화려하고 도도했다. 전혀 속을 알 수 없을 것만 같던 도시의 이면을 만나는 순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 아시아의 창으로 거듭나려는 상하이를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1시간 30분 만에 2010년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비상을 준비하는 도시 상하이에 도착했다. 인구 1,700만의 거대 도시 상하이.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서울의 10배가 넘는 면적에 동북아시아 최대의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도시다. (1990년) 푸둥지구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상하이는 하루가 1년 같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가파르게 변화했고 새로운 기록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다. 상하이의 첫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의 정원이 있는 예원. 예원을 들어서기 전 고풍스런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예원 상가와 마주했다. 명청시대의 건축 양식을 본떠 만든 이곳의 건물들은 골동품, 옷가게, 음식점 등의 온갖 상품을 진열해 놓은 100여 개의 다양한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누각의 끝이 금방이라도 비상할 듯 치켜 올라가 있는 것이 이채로 보이는 곳. 동양적인 고유의 기와와 문양으로 한껏 그 자태를 뽐내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마치 과거로 거슬러 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때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알록달록한 사자 인형. 가만히 보면 빨간 코에 귀에는 방울까지 우습기 짝이 없지만 앞뒤를 쫓고 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주인 아저씨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나만을 위한 즉석 사자춤 공연을 보여주었다. 사자춤의 흥을 이어 찾은 것은 실동이에 형형색색의 실을 이용 귀엽고 앙증맞은 우산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안경 너머 묵묵히 한 바퀴 한 바퀴 실타래를 돌리는 아저씨의 손놀림이 침착하면서도 꼼꼼해 보였다. 예원 상가의 화려한 만큼 작은 우산 하나하나 역시 화려하고 고풍스러웠다. 예원 상가의 다른 한편에선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주머니가 깨어나라라는 주문을 외우는데 무슨 마술을 하나 지켜보니 바닥에 철퍼덕 붙었다가 형태가 돌아오는 돼지 고무 인형이 아닌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인형 상점. 나와 꼭 닮은 귀여운 인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념사진 속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나를 닮은 인형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얼굴의 형체를 만들고 눈썹과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붙이고 가다듬는다. 점점 그 형태가 드러나는 게 신기했다. 드디어 완성. 운동화와 시계, 카메라까지.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이라니. 약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은 왜일까? 오늘은 예원 상가에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중국은
주류 민족인 한족과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한족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여 일반적으로 한족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55개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대단하다고 한다. 종종 걸음으로 여성스러움을 한껏 살린 춤사위에 반해 남자들은 좀 더 큰 북을 들고 박진감 넘치는 동작을 선보인다.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 창을 들게 하고 자신의 부족 특유의 사기 충전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함께 고함을 치고 창을 휘두르면서 따라 뛰는 그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스러웠다. 폼은 좀 어색하지만 저렇게 어울려서 한바탕 떠드는 얼굴들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오른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폭소도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도 멈출 줄 모른다. 7, 8월이 한창인 연꽃. 예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7, 8월인 지금이 가장 많다고 한다.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든 월동문을 통해 들어서면 중국 남방 최고의 정원, 예원이 펼쳐진다. 명나라의 관료였던 반윤단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었다는 이곳은 정원 곳곳에 조각해둔 용문양으로 유명하다. 날아오를 듯한 용의 곡선을 가진 벽. 중국 황제들만의 용문양 사용으로 자칫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을 세계의 발톱을 가진 짐승일 뿐이라고 재간을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它不是现代靠一些金钱、钢筋、水泥堆积起来的，它是有很厚的历史的积淀、文化的蕴含在里头。希望欢迎来到上海的每个盘友到医院来看看。 넓은 공간을 수십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눈 후 정자와 누각, 연못, 그리고 공간을 연결하는 오솔길로 그 운치를 더해둔 것. 시간을 거슬러 현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은 이곳에서 웃고 떠들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 예원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상하이의 전통 만두 샤오롱바오 전문점 하나가 눈길을 잡는다. 한 사람이 날렵한 솜씨로 만두 반죽을 빚는 모습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 같은데도 그 크기가 꽤나 일정하다. 일정한 분호파 속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손길들. 이곳이 바로 120년 전통의 남상만두점이다. 대나무 찜통 가장 아래 있는 찜기의 열기가 위로 전달되면서 만두는 알맞게 익는다. 높게 쌓인 대나무 찜통이 쉴 새 없이 비워지고 채워진다. 점심때가 되면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서고 더운 열기를 가득 머금은 16개의 만두는 단돈 12엔, 우리나라 돈 1,300원의 멋진 점심 요리. 그 맛은 어떨까? 샤오롱바오 하나를 입에 통째로 넣은 아이. 맛도 못 보고 너무 뜨거워 눈만 커진다. 뻥 뚫린 대로를 달려 현대 역사의 죽도의 장 와이탄에 도착했다. (1842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중국은 난징 조약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 유럽 열강들은 앞다투어 상하이로 진출하였고 황푸강 연안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건설. 이것이 바로 상하이 조개 와이탄의 시작이다. 세계 건축박물관이란 명성에 걸맞게 상하이 역사의 한 장면을 채워두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
와이탄의 산책로는 우산을 양산 삼아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 전체 길이 1.7km,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선 한쪽 넓은 제방을 따라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현대 중국의 상징 푸동지구가 펼쳐지는 것이다. 因为现在今天天气比较热嘛，来外滩也吹吹海风，比较凉快。像上海作为中国一个大窗口嘛，不是？作为一个大窗口，当然它有它自己特色了。尤其像近2时间，浦东发展很快，像以前这里都是一片很荒凉的地方，民房或者平房。现在中国作为就是一个新崛起的国家，而且发展很快嘛，把现在浦东建设得很好，现在有大量的外宾来参观。身为中国人，我感到很骄傲，确实很骄傲。 而且尤其看到自己的国家发展越来越好了，自己心里肯定也激动，很高兴的。谢谢你。 증권거래소, 과학기술박물관, 국제엑스포 전시장이 들어서 있는 푸동지구. 푸동 일대를 세계적인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덩샤오핑의 계획을 모두 비웃었지만 13억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상하이의 기적은 이루어졌다. 푸동과 와이탄을 연결해주는 길이 650m의 지하 관광터널. 와이탄과 푸동을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페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나는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위해 지하 관광터널을 택했다. 사람들은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비장한 모습으로 열차에 오른다.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출발. 관광 터널은 온통 요란한 빛으로 꾸며져 있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 놀이공원의 스릴은 없지만 이 터널을 지나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불어오른다. 몽환적이면서도 기이한 레이저 물결. 저기 멀리 출구에서 내뿜는 빛이 보인다. 너무 짧게 끝나버려 아쉬움이 큰 순간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바로 해양박물관으로 연결돼 있었다. 또 다른 세계를 훔쳐보는 재미. 다양한 물고기들의 신비로운 움직임은 나를 동심에 적게 한다. 장강 유역에 건설 중인 산샤댐 때문에 멸종 위기에 몰린 희귀 어종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는 중국. 자신의 것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사랑이 이곳 물속 세계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먹거리를 빼고 중국을 얘기할 수 있을까? 길거리 음식 천국, 우장루 미식거리를 찾았다. 홍차와 우유의 조화 나이차는 물론 육즙으로 속이 꽉 찬 샤오롱바오까지 사람들의 손엔 하나같이 맛있는 무언가가 들려있다. 넓은 중국식 프라이팬 구어에서 자글자글 기름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만두, 뿌려둔 하얀 뼈가 더욱 입맛을 자극한다. 중국의 만두는 어떤 맛일까? 잘 익은 만두 몇 개를 받아들었다. 젓가락으로 안을 살며시 열어보니 만두피 안에 녹아나온 육즙이 흥건하다. 일본의 타코야끼와 흡사한 중국식 문어빵에서부터 매운 양념을 살살 발라가며 이리저리 돌려가며 굽는 문어꼬치까지 시장은 온통 맛있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다. 이곳 상하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최고의 간식 성지엔. 찰랑거리는 달콤한 육즙이 상큼한 생강과 어우러져 그 어떤 만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을 낸다. 중국 남방으로 가면 따뜻한 날씨 때문에 과일 맛이 특히 달고 좋다. 오렌지, 망고, 키위 어떤 과일을 갈아도 단돈 5위엔
한화 650원이면 시원하고 신선한 주스가 뚝딱이다. 쇼핑의 천국 상하이를 방문한 기념으로 대동 양복장 시장에 들렀다. 밤이 늦도록 쇼핑객이 넘치고 야경이 휘황찬란해 중국 상업 제1의 거리라 불리는 곳. 난징루에 위치한 화려하고 유명한 브랜드 샵이 아닌 일명 상해 짝퉁시장이 궁금해서였다.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꽤나 값나가는 명품 브랜드들이 진열장 가득가득 들어차 있다. 여성들의 핸드백은 물론이고 남성용 소류 가방까지 없는 것은 없고 있을 건 다 있다는 말이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4个月以前啊。4个月，那你们的那些密4个，哪里外国人假呀？你说，有真的也有假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핏 보아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중국의 모방 기술.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신기한 유혹 넘치는 쇼핑이었다. 루신 공원으로 향하는 길, 이번엔 지하철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지하철 내부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와 대리석 바닥까지 첨단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은 상하이에서 제일 번화한 시 중심부를 최고 시속 80km로 가로지르며 1일 운송 중역 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上海体育馆到了，请乘客戴好随身物品。 우렁찬 매미 소리로 여름의 열기가 물씬 묻어나는 공원의 곳곳은 음악 소리와 더위를 쫓는 바쁜 부채질. 산책 나온 여유로운 발걸음. 고목나무 그늘그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한참을 들려오던 노랫소리. 아주머니 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 열창을 하고 계신다. 누군가 무료로 설치해둔 노래방 기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음정 박자보단 기분에 취해 수줍게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할아버지 주름 사이로 행복이 묻어난다.就是我们现在中国人的生活好过了，政府对我们很关心，对吧？休闲的时候在这里唱唱歌，相互之间交交朋友，陶冶情操，是吧？这种事情呢，对我们老百姓来说呢，应该说是最好不过的事情了，是吧？就是。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나를 위한 곡 하나를 선물하시겠다며 연주를 시작하시는 아저씨. 나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최고의 연주였다. 루신 선생 묘를 지나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루신의 기념관이 있다. 중국의 대문호 루신.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대표적인 반일운동인 오사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젊은이들을 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으로 혼돈의 시기와 아편의 유통으로 썩어 들어가는 사회 속에 오갈 곳 없이 헤매던 중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서주었던 위대한 사상가였다. 희망은 원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난 길과 같다. 사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얘기했던 희망은 우리의 가슴에 싹을 피웠다. 유신 기념관 반대편으로 한참 걸어가 도착한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 내원. 한국인 관광객들의 정겨운 말투. 나는 괜히 힘이 나 걸음을 앞서 내딛는다. 윤봉길 의사는 1931년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한말의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루신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전승과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식.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터뜨려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일본으로 옮겨져 오사카 미수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그해 12월 총사령을 받아 24살의 젊은 나이로 순국한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의 친필 유서 한 구절이 귓가에 메아리 친다. 이곳을 찾은 우리 얼들의 흔적. 나는 차곡차곡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슴에 새기듯 읽고 보았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고 함께 다짐하면서 교과에서만 보고 느끼고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윤봉길 의사님이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느끼는 바가 크고 그 국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내원을 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향하는 길, 한 차례 큰 길을 만났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바람 소리도 거세지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 도시의 외딴 곳. 그곳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 동안 독립운동을 총괄하던 주의본부 부시를 했던 이곳. 굳은 날씨에도 이곳을 찾는 끊이지 않는 발길. 우산 하나가 내 몸을 젖지 않게 막아주는 것처럼 나라 없는 서름을 벗어나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외로움 싸움을 했던 곳. 나는 뭉클한 가슴과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훔치며 이곳을 떠났다. 다음 날 내가 찾은 곳은 상하이의 무술학교. 고풍스런 건물들로 주위를 감싸고 있는 학교 안은 내 숨소리도 거칠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순간 정적을 깨는 기합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중국 무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림사의 수도승들. 그들은 내 어릴 적 영화 속 주인공들이다. 이 소령, 그리고 성령으로 이어지는 나의 우상들 앞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악한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38도를 오르내리는 상하이의 불볕 더위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이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如果能考到体育大学的话，我就是在想别的干什么。那你最终的目标是什么？最终的目标就是为了自己的将来奋斗。 미래를 위해 꿈을 향해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했던가. 무술학교의 막내 샤오싱은 5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많은 수련생들 사이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이곳의 수련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학생들. 각자 확실한 자신의 꿈을 안고 찾은 그들에게 지금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 멀리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과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애잔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듯했다. 잠시 후 곧 있을 무술대회를 준비 중인 그들의 화려하고 힘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상하이의 최대 번화가 남경로. 거리의 길이만도 5km가 넘고 각양각색의 상점과 백화점, 호텔 등이 위치해 주말이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자동차와 노점상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남경로. 차가 다닐 수 없는 대신 미니 열차가 수시로 여행자들과 쇼핑객들을 태우고 다닌다. 그 사이로 충판이 벌어졌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종목을 알 수 없는 춤으로 남경로를 웃음바다로 만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에 나도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남경로의 신세계 백화점 안은 이색적인 볼거리로 가득하다. 세계에서 6번째로 문을 연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
18세기 파리에서 시작된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은 사실적인 재현과 표현으로 여행자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헐리우드 스타와 더불어 중화권 스타들의 개성을 살린 밀랍 인형들 사이로 사람들은 어느새 스타의 대열에 합류한다. 我觉得这里的蜡像馆的雕塑挺逼真的，而且生动形象。这里的游戏呢也非常丰富，所以说这里是一个值得来的地方。 15,000원이란 입장료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세계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다. 나도 한 장의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덧 상하이에도 어둠이 드리워졌다. 난 황포광의 유람선에 올라 화려한 상하이의 밤을 맞았다. 상하이의 빌딩 숲을 잠시 벗어나 낭만과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도시 수저우로 향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수저우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 수저우. 한시 풍교 야박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산사를 찾았다. 장계가 세 차례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서던 길,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고 당시의 심경을 읊은 시가 풍교 야박이다. 한산사의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절을 올리는 사람들 뒤로 수많은 금불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각각 다른 모습과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들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지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사찰을 벗어나자 커다란 물 항아리 앞에 모인 사람들과 마주쳤다. 항아리의 사방으로 복수연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글자 앞에 서서 동전을 던져 항아리 속 두꺼비 입으로 들어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행복과 장수와 인연을 만나는 일, 누구에게나 그 바람은 한결같을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장계의 심금을 울렸던 한산사 종이 보였다. 거대하고 웅장하리라 생각했던 종은 아담한 크기에 소박함이 배어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담함 속에 퍼지는 종소리는 한산사 전체에 은은하게 울리는 듯했다. 장계의 동상이 보였다. 귀향길에 들려오는 종소리가 아직까지 그의 귀에, 사람들의 귀에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하늘 가득 서리가 내린다.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을 마주하여 시름 속에 자고, 고소성 밖 한산사에는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한산사를 돌아서는 길. 종소리도 장계의 애잔한 마음도 멀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삼국지의 무대가 된 삼국성. 금방 잠에서 깬 듯한 한나라 병사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삼국성은 중국 CCTV에서 삼국성연이란 드라마 촬영 후 일반인에게 공개한 세트장이다. 십수년 전 읽었던 삼국지의 무대에 서 있자니 당시의 감흥이 느껴지는 듯했다. 의리를 중요시하고 명예를 죽음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중상무략, 혼모술수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난세에 일어난 이야기. 그들의 치열했던 삶이 느껴지는 듯하다. 마상무예장에선 당시의 전투를 재현한 재연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말을 탄 장정들의 호기 어린 모습과 생동감 넘치는 전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게 전해졌다. 소설 속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책장 밖으로 뛰쳐나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니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골들의 기계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화마에 휩싸였던 조조의 함대. 중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조조는 손곤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고 만다. 함대 안으로 들어서자 시대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복장을 갖추고 카메라 앞에 서자 영화 속 주인공이 든 듯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웃음 짓는다. 조조는 말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 둘뿐이요. 힘이 곧 약자와 강자를 나누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무엇이 약자와 강자를 나눌 수 있을까? 과거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본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mit Näglein besteckt, schlug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수저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항저우로 향했다. 항저우에서도 가장 큰 볼거리는 서호. 동서 3.2km, 남북 2.8km에 달하는 상징적인 인공호수로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시의 아름다움에 비견된다는 의미에서 서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서호의 아름다움은 흔히 서호 십정이란 10개의 볼거리로 대표되는데 난 물 위를 오닐며 그 아름다움을 함께했다. 중국의 전 시대를 거쳐오며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유명한 서호. 그들은 서호를 단지 호수가 아닌 중국 문학의 살아있는 보고로 만들었다. 잠시 휴식을 취할 겸 서호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고산에 올랐다. 아무도 없는 찻집에서 인상 좋은 주인장이 차를 권한다. 这个我们的西湖龙井茶，就是在这个崇山峻岭当中啊，就是靠雾气生长的。 啊，这个西湖龙井呢，这个驰名中外啊，特别是在我们西湖边啊，有我们这个40多个茶室啊，喝茶这个西湖龙井茶呢，这个色泽呢比较清凉。 서호 용정차는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녹차. 용정이란 샘 때문에 용정사란 절이 세워지고 그 절에서 차를 재배한 것이 오늘날 용정차의 시작이라 한다. 서호를 내려다보며 잠시 차 한 잔의 호사를 누렸다.
서호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영은 비례봉.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 사람들이 숲속을 걷는 모습이 보였다. 인도에서 온 석회암 봉우리가 날아다닌다 하여 불리게 된 영은 비례봉. (5대부터) 원대에 걸쳐 조성된 330여 개의 불상은 비례봉이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각됐다고 하는데, 세월의 풍파에 정교함은 사라졌지만 화려했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상하이로 다시 돌아온 나는 부지런을 떨어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인데도 상인들과 아침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 먹으면 몸의 열을 해소한다는 엄청난 크기의 돈과 구경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흥정은 시장에 활기를 더해주고, 좀 더 달라는 투정에 못 이긴 척 한 줌을 얹어주는 인심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즐겁다. 我们这是8号桥批发市场，从晚上10点钟开始，一直到第二天早晨7点钟左右，我们销量很大，就这些，谢谢啊。 자전거에 잔뜩 실어가는 새벽 시장의 인정들. 그 뒤로 오늘의 아침이 떠오른다. 활기 넘치던 새벽의 시장이 상하이의 오늘이라면 동타이루 골동시장은 빛바랜 과거로의 여행이다. 그 누군가의 순간을 기념했을 사진기와 시간이 멈춰버린 시계, 여전히 LP판의 음악을 선명히 들려주는 축음기. 서안의 병마용에서 살아나온 듯한 용사들이며, 고리의 꽃무늬가 근사한 사물함과 액세서리 정리함까지 물건 하나하나에 거쳐갔을 수만 가지의 사연들을 떠올려본다. 상하이 여행의 마지막 밤, 중국 서커스의 진수를 볼 수 있다는 마시청 서커스를 찾았다. 눈속임이나 화려한 무대 연출로 오감을 자극하는 서양의 서커스와는 확연히 다른, 오로지 자신의 신체적 기량을 통해 보여주는 중국의 서커스는 신기에 가깝다. 아슬아슬한 묘기들 사이로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온다. 멋진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찰을 받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의 동춘 서커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서커스도 이런 무대에 섰더라면 분명 훌륭하게 해냈을 것이다.
숙소로 돌아가던 길. 길가에 들어선 야시장의 매콤한 냄새가 나를 유혹한다. 오징어에 닭고기며 양고기까지 부위별로 꿰어든 꼬치들. 불에 올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불쏘시개 부채질이 바빠진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붉은 가재.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마라롱샤라고 부른다. 이미 한 번 익혀 매운맛이 배어있는 것을 고추기름에 한 번 더 데쳐 손님상에 내보낸다. 이열치열이라 했던가. 마라롱샤의 매운맛에도 아랑곳 없이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머리를 떼고 꼬리를 떼고 살이 퉁퉁 오른 살점 한 입을 입에 넣는다. 여행의 마지막 밤. 이 순간만큼 이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买房子的话，这个谈我买房子对我来说，这个年纪我已经不考虑房子了，我已经有房子了。小青年要买房子，我已经年纪大了，不用买房子，对吧？我有房子，我现在工作很愉快，工作完了打打球，然后跟朋友聚一聚。干杯！干杯！ 새로움에 대한 지향과 오래된 것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도시 상하이. 도시는 닫혀있던 역사의 껍질을 깨고 나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새로운 상하이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수 있을까? 더욱 자유롭고 더욱 강건하며 더욱 열정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도시. 도시를 여행하는 내내 되뇌었던 상하이의 인상은 나의 마음속에도 각오와 다짐의 말이 되어 돌아왔다.